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삼강오륜 있잖아요. 이걸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삼강오륜이요. 이게 그냥 옛말 규칙 목록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이야기 시스템이었다 이런 관점인데요. 아, 이야기 시스템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최원혁 교수의 삼강오륜 출연의 스토리텔링적 배경이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 규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게 됐는지 그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연구를 보면요. 좀 재밌는 게 삼강오륜에 대한 재평가가 오히려 서구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언급했었죠. 그렇죠. 근데 정작 동아시아에서는 뭐 여전히 좀 낡은 유교적 잔재다 이런 시각도 강한데 말이죠. 그런 면 있죠. 아무튼 이 연구는 삼강오륜이 나온 배경을 단순한 지배 논리 이런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틀로 새롭게 보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시작점으로 동중서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주장한 제이설을 주목합니다. 아, 제이설이요? 그 하늘의 재앙이나 뭐 그런 게 군주 탓이다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냥 왕권 강화 수단이다 이렇게만 알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근데 이 연구는 좀 다른 측면을 봐요. 그 제이설이 백성들한테 일종의 뭐랄까 명분을 줬다는 거예요. 명분이요? 네. 하늘의 뜻을 빌려서 군주를 비판하거나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더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는 규범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백성들도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 그렇죠.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야, 이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삼강오륜 자체는요, 어떤 구조였길래 이런 이야기에 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꼭 세 가지 기준, 다섯 가지 관계였는지. 네, 그게 중요하죠. 연구에서는 삼강오륜이 그냥 평면적으로 쭉 늘어놓은 규칙이 아니라고 봐요. 평면적인 게 아니다. 그럼 뭐죠? 당시의 첨단 지식체계, 그러니까 상수학이라고 있었어요. 우주의 원리를 이제 수나 상징으로 풀이하는 학문인데 여기에 기반한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겁니다. 상수학, 음양오행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음양오행처럼 세상 만물이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부모-자식 관계는 수직적인 축이고 부부관계는 수평적인 축이고 이런 축들이 균형을 딱 이루면서 사회의 중심, 군신 관계 같은 거죠. 그런 걸 딱 잡아준다. 이런 구조로 본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관계들을 이끄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 인, 의, 예지, 신. 이게 또 오행처럼 서로 순환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와, 그래서 3은 그 구조의 핵심 축, 5는 그 구성 요소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야, 그 우주 질서 모델을 그대로 인간 사회 규범으로 가져왔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그 강하고 륜이라는 글자 자체에도 혹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나요? 네, 당연히 그렇죠. 강이라는 글자가 원래 그물코를 꿰는 굵은 줄, 별이를 뜻하거든요. 아, 별이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딱 이끌어가는 핵심 기준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당시 동양 천문 사상이랑 연결이 돼요. 밤하늘 보면 북극성, 그때는 태일상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별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쫙 질서정연하게 돌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사회에도 이런 중심과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 거죠. 하늘의 질서가 곧 인간 사회의 본보기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아, 하늘의 질서가 본보기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두칠성 보면 각 별마다 고유한 역할이나 성격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것처럼 삼강오륜의 관계 속 역할들도 각자 다 정해진 기능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 그럼 하늘의 별자리 역할하고 인간관계 역할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이런 발상이군요. 근데 듣고 보니까요. 이 7가지 역할 구조라는 게 네. 혹시 그 서양 신화학자 조셉 캠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영웅설화에서 찾은 7가지 인물 유형, 주인공, 조력자, 문지기 이런 거 그런 거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연구에서도 바로 그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두 이론 다 인간 심리나 자연현상의 어떤 근본적인 패턴, 예를 들면 숫자 3이나 7 같은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동서양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바로 삼강오륜이 강조하는 종법적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종법적 질서, 좀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 가문의 어떤 혈통이나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말하는데요. 캠벨의 영웅 이야기는 주로 개인의 성장, 자아 실현 이런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영웅 혼자 떠나는 여정이니까. 근데 삼강오륜은 개인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조화, 특히 상하 관계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순환, 이걸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 개인 영웅보다는 관계와 공동체. 네, 연구는 바로 이 점이 서구 중심의 어떤 서사 이론과는 구별되는 삼강오륜만이 가진 독특한 가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현대 항복의 문학치료 같은 분야에서도 모든 이야기를 부모, 자녀, 부부 이런 핵심 관계로 다시 풀어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관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사실 삼강오륜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단순히 낡은 규범이 아니라 그 시대의 동아시아의 어떤 우주관, 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거대한 이야기 구조였네요. 서양의 개인 영웅 서사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 개인의 성장을 다루는 서사, 캠벨식 영웅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나 소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왜 관계와 조화를 중시했던 이 삼강오륜적인 서사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을까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지금 왜 다시 이런 관점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정말? 어쩌면 현대사회가 너무 개인주의로 가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공동체적인 가치라던가 아니면 관계의 중요성 이런 걸 좀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삼강오륜은 당시에 천문학, 철학 이런 첨단 지식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결과물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 또 인문학적 이해를 전부 동원해서 현대사회의 조화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어떤 핵심 이야기,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요.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